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딸아이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워낙 체력이 좋은 편이어서 몰랐는데 저도 이제 30대 후반에 들어서고 나니 직장 생활과 아이 육아를 병행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서 요즘에는 좀 정신이 없이 살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시는지 세상의 모든 워킹맘들이 존경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이야 딸아이와 둘이서 하는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나 사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부 둘이서 아이 하나 길러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자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께서도 짐작을 하시겠죠? 그건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다칠 일이 수없이 많은 일이었습니다. 어디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도 없는 마음의 생채기가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그런 제 마음을 위로해 준 곳이 바로 이곳 채널이었어요. 저처럼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씩씩하게 역경을 헤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사연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역시 그간 제가 살아오며 겪어온 가장 큰 시련을 어떤 식으로 이겨냈는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사연에 비해 그다지 내세울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민망하기도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그랬듯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누군가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다면 하는 소망에 용기를 내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고 저를 소개한 말로 짐작하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제가 데려와서 키우고 있어요. 말이 이혼이지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전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둘째치고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우리 딸아이 역시 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부부가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자식은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럼에도 제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라든지 아쉬움 따위의 감정은 조금도 보이지 않은 남편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결혼 전 다니던 직장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사내 연애를 했던 거죠. 결혼 전부터 제가 일하던 직업은 바로 호텔리어였습니다.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뚝심 있게 지켜왔던 제 오랜 꿈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꿈을 이룬 제 자부심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고 상대해야 할 손님분들도 많으시고 결코 편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제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던 일이었어요. 남편 역시 호텔리어였지만 경력으로 치면 저보다는 후배였습니다. 입사 년도도 저보다 늦었고요. 당연히 직급도 제가 더 높았습니다. 월급은 말할 것도 없었죠. 굳이 이런 경력 차이 때문에 경력 차이를 비교할 것도 없이 근태나 호텔리어로서의 전문성 등을 따져보아도 전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더 잘 나갔습니다. 결혼 전에 경쟁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여러 번 받았으니 혹시나 저 이직할까 싶어서 연봉 협상 때마다 착실히 연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나 경력에 비해서 연봉도 센 편이었어요. 전 남편이야 이미 잘 나가고 있던 제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다니며 열심히 업무를 배우던 입장이었죠. 한마디로 제가 사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사실 제 조건만 따지자면 전 남편보다 훨씬 괜찮은 조건과 조건 가진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워낙 퇴근 시간이랄 것 없이 밤늦게까지 강도 높은 업무를 하다 보니
주변 직원들에게 그만큼 정도 많이 쌓이더라고요. 전 남편 쪽에서 먼저 저한테 관심을 가졌을 때도 워낙 일이 힘들다 보니 주변에서 챙겨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는 거겠지 싶어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도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었는지 제게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선배님, 어제도 야근이라 많이 피곤하셨죠? 거의 매일같이 제가 먹을 자양강장제며 비타민이며 자기 자신보다 더 저를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에 저도 그만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는 힘든 일 하는 와중에 곁에서 나를 소중히 여겨주며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 체력이라는 게 결국은 한계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서로 고생하면서 정이 들다 보니 마음이 깊어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전 남편을 선택했던 건 결혼 전에 전 남편이 직장인으로서의 제 능력과 커리어를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남자들 중에 결혼 후에는 아내가 직장보다는 가정에 충실하기를 요구하는 남자들이 많잖아요. 요새 아무리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를 선호하는 남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건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왕이면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자식도 낳아줬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보다는 육아에 엄마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이기적인 심보를 부리는 남자들도 제법 많으니까요. 제가 30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크게 결혼에 관심이 없었던 건 역시 애초에 결혼 상대와 그런 피곤한 눈치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였어요. 결혼은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생각했지만 일은 내가 2다리 튼튼하게 걸어다니며 내가 관리한 객실들 직접 체크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결코 그만둘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자기보다 선배인 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며 제 능력을 대단하게 여겨주는 전 남편에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은희 씨, 저는 제 여자친구로서의 은희 씨도 좋지만 호텔리어로서 항상 저보다 대단한 모습을 보이는 선배로서의 은희 씨가 멋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은희 씨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자기 능력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해서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일을 포기해야 할 거라고는 차마 생각조차 하질 못했던 거죠. 사람이 말로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잠깐 시간 동안 제 본성을 숨기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아직까지 순진했던 그때의 저는 차마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 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기만으로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제 결혼에 앞으로 끝도 없는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전부터 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재차 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사표를 쓰지는 않았어요. 결혼 초반에는 전 남편도 크게 저 직장 다니는 일로 태클을 걸지는 않았고요. 제가 직장 다니는 걸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티를 먼저 낸 건 전 남편보다는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노산축에 들어갈 텐데 얼른 임신 준비해서 아들 낳으려면 직장 생활도 슬슬 정리를 해야지. 어머니, 그건 이미 윤성 씨하고 얘기를 다 마쳤어요. 저 다음 분기에 승진 심사 있을 때까지는 아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네 멋대로 결정을 해? 제 멋대로 결정을 하다니요. 부부간에 서로 고려할 것들 다 따져가며 함께 정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너 남의 집에 시집을 와놓고 이렇게 이기적인 소리 하는 거 아니다. 결혼한 여자면 뭐가 됐든 간에 가정에 가장 충실해야지. 내 아들이 착하고 순에 빠져서 너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니까 아주 너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려고 들어? 어머니,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 제가 아니라 아드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윤성 씨 앞에서는 차마 못하시는 얘기 저한테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거의 결혼 직후부터 삐걱거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야 전 남편이 워낙 저를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내고 불도저처럼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차마 직접적으로 제게 마음에 들지 않은 티를 양껏 부리지는 못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자기 아들보다 나이도 어린데 직급이며 연봉이며 커리어며 훨씬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걸 썩 내키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만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흔히 있잖아요. 며느리가 자기 눈에 차지 않는 모자란 조건의 여자는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은근히 자기 아들 기죽이거나 자존심 상하게 만들 만큼 잘난 여자는 또 그것대로 내케하지 않는 시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는 눈치라도 보더니 이제는 자기 며느리 됐으니 잡은 물고기라 생각했는지 그동안 자기 딴에 참아줬다 싶은 것들까지 죄다 터뜨리는 시어머니였어요. 가뜩이나 새로이 시작한 신혼생활에 직장생활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는 판에 저 들들 볶지 못해 안달인 시어머니까지 저 역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하시는데도 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그냥 나이 드신 어른 심술 부리는 거다 생각하고 그러려냐고 넘겨요.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 포기할 성격도 아니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응? 제 딴에는 스트레스 받은 저를 살살 달랜다고 남편이 옆에서 저를 구슬렸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딱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갈등을 제대로 조율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 자기야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저랑 이미 결혼도 했겠다. 아쉬울 것 없다는 입장이었겠죠. 그 속에서 그저 제 속만 지글지글 끌어갔습니다. 간간히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이라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스트레스로 말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를 항상 도닥이며 마음을 풀어주려 애쓰시는 친정 어머니셨어요. 아이고,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지?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댁 식구들인데 자꾸 일 가지고 너 걸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똑같이 일하고 야근하는 것도 자기 아들은 그저 피곤해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면서도 나는 무슨 대단치도 않은 일하는 사람처럼 말씀하신다니까? 일을 해도 직급도 높고 업무도 더 많은 내가 당신 아들보다 하는 일도 훨씬 많을 텐데. 그래. 나 같으면 너같이 능력 있는 며느리 보며 마냥 둥기둥기 얼싸안고 춤이라도 추겠구만. 사부인이 자기가 얼마나 복이 많은 양반인지도 모르시나 보다. 치, 그거야 엄마가 나 같은 며느리 볼 일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 엄마도 고슴도치 엄마였네? 그럼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내가 귀한 줄 알면 또 누가 귀한 줄 알겠어? 저 낳고 돌이나 겨우 지났을까.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이후로 홀로 저를 키워주신 친정 엄마셨습니다. 두 분 사이가 워낙 애틋하고 기쁘시다는 건 주변 다른 어른들께서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 있는 딸내미 시집갈 때까지 재혼 얘기라곤 일절하지 않으실 정도로 저만 보고 살아오신 친정어머니셨어요. 그런 엄마시니까 귀한 딸 시집 보내서 시어머니한테 속상한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저희 엄마한테는 의도치 않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아팠으나 그렇다고 제가 아무데도 이런 얘기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더 이상 속상해하실 성정의 친정엄마였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엄마 앞에서 떼쓰는 어린 딸이 된 것처럼 하소연을 하곤 했던 거죠. 그런 친정엄마가 제 모습에서 사랑에 맞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건 역시 어릴 적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보다는 네 아빠를 더 많이 닮았어. 너 처음 호텔리어 일에 관심 가졌을 때도 정말 피는 못 속이나 싶더라. 제가 워낙 어릴 때 돌아가신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실 제 기억에는 아버지 모습이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제 아버지는 어머니께서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열심히 들려주신 아버지 이야기를 상상한 것들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가 하시던 일은 호텔 관련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듣기로는 아버지께서도 호텔에서 근무한 경험이 여럿 되시고 또 믿을 만한 동료분들과 힘을 합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갖춘 호텔을 설립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죠. 비록 워낙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 이야기도 이제는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저대로 그런 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비록 기억에 남아있거나 곁에 머물러 주신 아버지는 아니셨지만 제가 이렇게 호텔리어 일에 열성적일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 피를 물려받아 그랬다고 생각하니 기억에도 없는 젊은 아버지가 보다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리어 일은 저 혼자의 꿈만이 아니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셔서 미처 자신의 꿈을 완성하지 못했던 제 아버지의 꿈을 함께 이루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호텔리어 일에 대한 애정을 더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로 이렇게 열성적으로 제 모든 걸 바쳐야 했던 일이 시댁 식구로부터 폄하되는 일이 잦아지자 저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딸아이를 임신하고부터는 퇴사에 대한 압박이 더더욱 커졌습니다. 아니 몸이 멀쩡한 것도 아니고 아이 가진 여자가 태교에 전념하는 게 우선이지. 당장 그 직장부터 그만둬.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이미 얘기 다 끝났잖아요.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출산 때문에 휴직해야 하는데 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제가 임신을 하자 그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퇴사 이야기를 꺼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더욱 저를 분노하게 한 것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존경스런 호텔리어 선배님이라니 뭐니 하며 제 비위를 맞추려고 만들던 전 남편 역시 슬슬 퇴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영영 회사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임신하고 나서 전보다 체력이 딸려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앞으로 배불러 오면 더 힘들어질 거야, 빤한데. 출산할 때도 그렇고 아이 적어도 어린이집 보낼 정도는 될 때까지는 집에서 케어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낳고 출산휴가 끝나면 바로 복직하기로 했잖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일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아니, 그렇다고 아이 가진 여자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가장이야. 당연히 당신이랑 우리 아이 관련된 문제면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의무를 해야지. 가만 보면 당신 회사에서 나보다 선배라고 집에서도 내 의견 자꾸 무시하려고 드는데 나 그거 전부터도 기분 별로 안 좋았어. 갑자기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와? 내 거처 문제 결정하는 건데? 하여튼 당신도 그렇게 당신 고집만 피울 일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설마 당신 집에 주저앉히려고 이러는 거겠어? 그래도 현실을 생각해야지, 현실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들으면서 좋은 생각만 해도 부족할 시기에 주변에서 사방으로 압박을 해대니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우리 아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 생기고 나서 일이 괴로울 일이 많다 보니 내가 너무 섣불리 임신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뜻을 꺾을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 딸인 지희가 태어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서둘러 직장을 복귀한 저였습니다. 워킹맘 분들이시라면 아마 제 마음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무리 주어진 휴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가가 길어질수록 내가 다시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돌아갔을 때 예전처럼 내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하니까요. 아직 체력적으로 힘에 부침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복직을 한 건 역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산후조리도 완벽하게 마치지 못한 채 업무 복귀를 했으니 일이 힘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체력적으로도 너무 빨리 지치는 바람에 그걸 어떻게든 주변에 티내지 않으려고 용을 쓰다 보니 정신이 배로 지치는 듯 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 봐주시는 돌보미 분도 갑작스런 개인적 사정으로 일을 관두시는 바람에 저는 정말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우리 딸 지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 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런데다 갑자기 돌보미 분은 아프다고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프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 미안해. 진짜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내가 돌보미 분 최대한 빨리 다시 구해볼게요. 미안해 엄마. 아유 미안하단 소리는 됐으니까 얼른 출근해. 얼른! 저희 엄마도 그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저처럼 종일 호텔에 붙어 있어야 하는 업무 강도가 매우 높은 일은 아니었고 프리랜서 형태로 집에서 주로 일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래도 엄마도 집에서 쉬시는 분은 아닌데 엄마 일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맡기자니 그만 송구스러워서 엄마는 마주치기도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다른 믿을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역시 우리 딸의 할머니였지만 평소에들 아들아들거리며 노래를 부르던 시어머니는 딸인 저희 지희가 태어나자 사람이 어찌 그럴까 싶을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회사 일한다며 유난 떨어놓고 겨우 애 하나 가져놓고는 그것도 또 딸이래. 우리 집까지 손 귀한 집에 딸이 웬 말이야 딸이? 비록 아직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는 아니나 그렇다고 갓 태어난 손녀딸 듣는 데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더 괘씸했던 건 그런 제 어미를 보고 저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지희가 저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어? 애 나 혼자 낳았어? 당신은 애 아빠 아니야? 어떻게 자식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 얘기 듣듯 그러고 있어? 아이, 어머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 드신 양반이 그렇기도 하는구나 하고 좀 넘어가면 안 돼? 굳이 나하고까지 이렇게 피곤한 일 만들 거 없잖아. 결혼하고 나서 슬슬 드러나던 본성을 아이 낳고 나니까 이젠 감출 생각도 없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아내 될 사람의 직업을 존중하며 존경심을 표하던 남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처음부터 그놈이 그렇게 본색을 드러냈으면 제가 미쳤다고 저런 놈이랑 결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딸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답답한 가슴을 내리쳐봤자 답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 한들 시어머니 도움받아야 될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저 안 보는 데서 저희 딸 어디 꼬집지는 않을까 구박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어디 애를 맡길 수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부탁을 한다 한들 들은 척도 하지 않을 시어머니지만 말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도 백방으로 새로운 돌보미 분을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 옆에서 제 자식 돌봐주실 분 구하고 있는데도 남 이야기하듯 말하는 전 남편이었어요.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일 좀 쉬어가며 아이 보자고 말했었잖아. 어차피 당신 대학 졸업하고 호텔리어 취직한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데 그 김에 조금 쉬면서 몸도 추스르고 하면 좀 좋아. 처음부터 내 말 들었으면 이 고생도 안 했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본다고 해봤자 틀림없이 독박 육아일 게 빤한데 무슨 숨을 돌리며 쉴 틈이 어디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와중에도 육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며 바쁜 시간 쪼개 우리 아이 보러 와주신 저희 친정 엄마한테까지 대면대면하게 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렇게 제 아내와 장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 보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전 남편 하는 태도는 도무지 부성애라고는 엿보이지도 않았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휴직계지 이쪽도 경력 단절이 되면 복귀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예요. 지금껏 함께 일하던 여자 선배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저처럼 육아를 이유로 잠깐만 휴직을 하겠다고 나갔다 다시 돌아오신 분이 없으실 지경이었으니까요.
휴직계 내던 날 내 미래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그럼에도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독한 마음을 품으며 눈물을 꾹 참고 회사 일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조금 더 봐줄 수 있대도? 아니야, 엄마. 지금까지도 엄마 혼자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사람 구하는 게 그렇게 금방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대로 불안하고 엄마 이대로 계속 고생시킬 수도 없고. 일단은 아이 쪽에 전념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구해주면 그러면 다시 일 시작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친정어머니를 애써 안심시키면서도 사실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러고도 오랜 시간 제가 사랑하는 일터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무의식 중에도 이미 직감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그토록 원치 않던 경력 단절 상태에서 아이 육아에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노력을 하찮은 것 취급하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은 가실 줄 몰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새끼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정도 주지 않는 시어머니도 미웠고 퇴근해서 그 짧은 시간 우리 딸 해가며 자기 귀찮지 않을 정도로 아이 얌전할 때만 보는 신용하는 전 남편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금세 내일 출근해야 한다며 저한테 아이 떠맡겨 놓고는 드러누워서 코나 드르렁거리던 전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새끼인데 어쩜 이렇게 애정을 안 주나 싶어 전 남편이 원망스럽고 제 아빠와 친할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제 아이가 가여웠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건 제가 우리 딸아이 돌본다고 회사에 휴직계를 낸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남편 재킷 안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을 발견했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보고 그만 눈이 돌아서 다른 거 생각도 못하고 달려가 전 남편 뺨을 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이렇게 집안에 들어앉혀 주저앉아 놓고 너는 밖에 나가서 이따위 헛짓거리나 하고 돌아다녀? 갑작스럽게 제게 뺨을 얻어맞은 전 남편이 당황하다가 곧장 제 손에 들린 모텔 영수증을 보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놈은 뻔뻔하게도 제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여자가 드세니까 내가 집에서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있었겠어? 남자가 밖으로 나도는 거 다 집에서 여자가 제대로 못한 탓이야. 너 휴직할 때부터 꼭 나 때문에 네 인생 망친 것처럼 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애는 뭐 나 혼자 만들었나? 자기도 좋아서 낳아놓고는 왜 자기는 피해자인 것처럼 굴고 나를 죄 지은 사람을 만드냐고? 너 지금 그걸 핑계라고 대고 있어? 그거 변명이라고 해?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부족할 판에? 아, 누가 잘했대? 근데 일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도 그렇게 잘한 거 없다고! 피차 잘한 거 없는 마당에 나만 이렇게 비난받아 해? 그러고는 문을 쾅 닫고 도로 나가버리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서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저게 바람핀 놈이 한다는 소리가 맞습니까? 저런 놈 때문에 아이 낳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경력까지 망치고 있다니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좋은 일은 꼭 몰아서 함께 오더라고요. 휴직계를 내놓았던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 제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희 씨 일 잘하는 거야 잘 알지.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희 씨 대체 인력이 있다 치더라도 은희 씨 직급이 자리를 2년이나 비우는 건 다른 직원들한테도 너무 부담이 큰 일이지. 은희 씨도 예전에 여자 선배들이 그렇게 자리 비울 때마다 우리랑 고생해봐서 알잖아. 우리 입장도 좀 이해해줘.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들은 대로 저 역시 그런 일로 고생해보지 않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다는 얘기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진작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으나 그럴 때마다 번번이 회방을 넣는 전 남편과 시모였고
풀타임으로 일해주실 돌보미분 구하는 건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아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만큼만 버텨보려 했는데 그것도 제 욕심이었나 봅니다. 특히나 저를 절망하게 했던 건 제게 사직 이야기를 하며 선배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은희 씨, 정말 좀 더 일찍 돌아올 수는 없었어? 우리가 윤성 씨 통해서 은희 씨 없어서 아쉽다는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사직 연락 간 것도 윤성 씨는 미리 알고 있었을걸? 제가 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제가 회사에서 잘릴 위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한 거였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 감히 바람을 펴놓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겠죠. 이제 제가 돌아갈 직장도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제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겠다는 교활한 계산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벌어진 일은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 그 상간녀라는 여자랑 잠깐 놀아날 생각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미 시어머니와 왕래까지 하고 있던 상간녀와 남편이었습니다. 저를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감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합니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거의 미친 여자처럼 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식까지 낳고 함께 사는 여자한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당신 지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어디 쓸데도 없는 딸년 하나 낳아놓고는 모자랐다고 여기까지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야, 걔는 지금 아들 임신했단다. 며느리라고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고작 딸 하나 낳아놓고 내 아들보다 잘났다며 유세던 것밖에 없는 너보다야 걔가 훨씬 낫지. 그렇지 않아도 너랑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잘 됐구나. 이 김에 우리 애랑 갈라서. 아들이라니. 그러니까 저 썩을 놈이 밖에 나가서 혼외자까지 만들어 왔다는 겁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전 남편에게 달려들자 전 남편이 제 양손을 꽉 붙들어 저를 힘으로 막았었습니다. 야, 내가 저번에야 정신없어서 한 대 맞아줬지 또 당할 줄 알았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손발 다 끊어놓고 내 하고 싶은 일까지 못하게 막아놓고 집안에 가둬놓더니 너는 밖에 나가서 혼외자까지 만들어 와? 혼외자는 무슨? 내가 내 자식 혼외자 만들게 생겼어? 내 아들은 당연히 내 호적에 올라갈 거니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 애를 호적에 올려줄 것 같아? 네 호적에 올리긴. 너랑 갈라서고 그 여자랑 결혼해서 호적에 올린다는 소리지. 착각도 참. 내가 미쳤다고 이혼해 줄 알아? 해줘야지 그럼. 너 생각 잘해라. 지금 군소리 없이 이혼하면 지희 네가 키우게 해줄게. 근데 이혼을 안 해준 애만에 성가시게 굴면 너 나중에는 네 딸도 못 보게 만들 거야. 야! 정말이지 화병이 나서 뒤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딸 자식 하나 낳은 거 가지고 유세는 이제 곧 우리 집 종손이 나올 판인데 애 말 맞다나 나중에 애 안 내준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기 싫으면 지금 데려가랄 때 감사한 줄 알고 데려가! 마치 자기 딸과 손녀를 저한테 얹어주는 덤으로 취급하는 전 남편과 시모였습니다. 그 애가 제 자식이기만 한가요? 본인들 자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굴 수가 있습니까? 저것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야 사흘 밤낮을 토로해도 부족함이 없었겠으나 직장까지 잃고 경력까지 단절된 판에 제가 이혼 소송을 걸어봤자 얼마 되지 않은 위자료로 저희 딸아이 키우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혼 소송이라도 걸었다가는 양심을 품고 아끼지도 않은 제 딸을 볼모 삼아 양육권이라도 뺏길까 싶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분한 마음에 눈물을 삼키면서도 결혼할 때 저희 신혼집에 보탠 자금을 돌려받는 정도로 이혼을 마무리했어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저것들 모조리 폐가망신 시키고 그 뻔뻔한 낯짝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우리 딸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받아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그런 저희 모녀를 보며 친정 어머니께서도 가슴을 치셨어요. 당장 모아놓은 돈도 부족한데 아이는 키워야 하고 염치 없지만 친정어머니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 들어가기 이른 나이기는 했으나 통사정을 해서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맡기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계속 직장 생활 했더라면 제 능력으로 저희 딸아이 하나 키우는 것쯤이야 어려운 일도 아니었겠으나 이미 직장은 날아가고 저는 흔하디 흔한 경력단절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호텔리어 이외의 다른 일은 눈길도 주지 않은 탓에 다른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제대로 된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 설거지부터 새벽 배달 등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그런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발을 동동 구르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든 우리 지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 자식은 제 손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간을 거의 휴일도 없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잠을 줄여가며 이력서를 작성했어요. 제 경력이 결코 허술하지는 않았으나 아이 낳고 나서의 공백 때문에 서류 통과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간신히 제가 원하던 호텔리어 일로 지원한 서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제는 호텔리어 일은 정말 포기해야만 하나 자괴감에 빠져있던 시점이었기에 기쁨은 더욱 컸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회사에는 반드시 붙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쉼없이 일했던 일용직 일마저 내려놓고 반드시 이 회사에 붙어야 한다는 다부진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면접 날이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았던 20대 때보다 더 떨렸어요. 태어나서 이런 절박한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디 이 절박함을 알아봐 주시길, 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빌고 또 빌었죠. 그러나 면접장 도착해서 발견한 낯익은 얼굴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애 좀 먹었다더니 어떻게 서류는 통과했나 봐? 한껏 제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말을 건 사람은 바로 꿈에서조차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전남편 놈이었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여기 왜? 오늘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이 나야.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실실 웃으면서 저를 약올리는 전남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와 제 딸이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양육비는커녕 아이 얼굴 한번 보러 찾아오지 않았던 전남편이었습니다. 저야 이혼한 전 부인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제 새끼까지 철저하게 외면한 철면피가 또다시 제 앞길을 막을 거라 생각하니 억울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저희가 갈라선 이후로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제가 면접을 보러 온 이 회사에 스카우트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 어미가 노래를 부르던 아들 낳아 세 자식 본 것도 모자라서 이직까지 성공하다니 어째서 저런 벼락마저도 부족하지 않을 놈에게 온갖 행운이 다 쏟아지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분함을 꾸역꾸역 억누르고 있는 제게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아하니 너도 여기 나 다니는 줄 모르고 지원한 모양인데 설마 여기서 내 얼굴 보고도 이 회사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이 회사에 다니는 한 네가 여기서 일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감히 너를 여기 들어올 수 있게 내버려 둘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놈 뺨이라도 갈기고 싶었으나 저한테는 이 자리가 정말 절박한 기회였어요. 전 남편 놈이 면접관이라 하니 상황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뛰쳐나갈까 싶었지만 순간 우리 지희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우리 딸 얼굴 보기 부끄럽지 않도록 엄마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돌렸다고 해서 상황이 녹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텔리어 경력은 있는데 그래도 공백이 3년이 넘네요. 이쪽 일에서 이렇게 공백 긴 거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 텐데 어떻게 지원할 생각을 다 했네요? 아예 대놓고 제 경력 단절을 꼬집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제 놈 때문에 제 경력에 흠집이 났는데도 그걸 한 톨의 양심 없이 떠벌리는 전 남편 입을 찢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건 다른 지원자를 대하는 태도에 비해 제게 대하는 태도가 워낙 야비해서 주변에 앉아 계시던 다른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전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그 회사의 그 호텔 대표님도 포함되어 계셨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신 대표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전 남편으로부터 너무 티나게 공격받고 있어서 그게 이상해서 바라보시는가 싶었는데 계속 보니 이것보다는 그냥 제 이목구비 자체를 뚫어지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저놈이 면접관이라고 해도 결국은 호텔 대표님 입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겠지. 어떻게든 전 남편이 깎아먹은 제 인상을 다시 회복해보겠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제 나름대로 최선의 대답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대표님께서 제게 말을 거셨어요. 선희 씨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아버님이요? 이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30년이 훌쩍 넘은 저희 아버지 성함을 물으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의아한 마음이야 만만이었으나 어쨌든 간에 대표님께야 좋은 인상을 보이고 싶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은 서형자 택자 되십니다. 형택이? 제가 아버지 성함을 말씀드리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시는 대표님이셨어요. 말씀하시는 게 꼭 저희 아버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 같이 느껴졌습니다. 너 은이 맞구나. 그래, 내가 이름이랑 얼굴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 아버지 얼굴이 있네. 마치 저를 오랜만에 만난 조카를 보듯 반가워하시는 대표님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당황한 건 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보는 앞에서 제 망신을 주겠다고 있는 대로 설쳐댔는데 자기 회사 대표가 저를 반색하며 반기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나머지 면접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내내 굳어있던 저는 제게 호의적으로 보이시는 대표님 덕에 다소 긴장을 풀고 준비했던 대로 나머지 면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전 남편 놈은 감히 나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질려서는 손톱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놈이 전전긍긍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 은근히 고소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면접장을 나서고야 대표님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형택이 그러니까 네 아버지랑 같이 호텔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어. 지금이야 내가 회사를 이만치 키웠지만 이 회사 차리기 전에 이 회사 전신이 되는 회사가 따로 있었거든. 지금이야 대형 호텔 소리 듣고 있지만 그때는 나도 그렇고 형택이도 그렇고 젊은 패기로만 시작을 했으니 사실 호텔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규모이기는 했지. 그래도 그때가 참 좋았어. 가장 없이 살았을 때였는데도 돌이켜보면 형택이랑 그렇게 발로 뛰어가며 고생했던 그때만큼 일이 재밌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일찍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가 제가 면접을 보러 온 호텔 대표님과 젊을 적에 함께 창업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호텔 사업에 관심이 많으셨고 애정이 있다는 건 어머니 통해서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아버지께서 애정을 쏟은 회사의 흔적이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난 일인데 제 얼굴만 보고 대표님이 저희 아빠를 떠올려 주실 줄은 몰랐어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저희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둘 다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너희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 어디 가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네 어머니 되시는 형수님께도 신세 정말 많이 졌는데 찾아뵙고 감사를 드려야지 하고도 내 사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 도리도 못하고 살았네. 내가 진작 들여다봤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든든한 삼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그동안 어지간히도 꼬여있다 생각한 제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봤던 면접은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입사한 제게 호탕하게 악수를 권하시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희 씨 능력 있다는 얘기는 업계에서 종종 들었는데 그 은희 씨가 또 이은희일 줄은 몰랐지. 혹시나 싶어 하는 얘긴데 나 면접에서 은희 씨 붙인다고 따로 입김 작용한 거 없어요. 본인 능력으로 붙은 거니까 어디 한번 이 호텔에서도 본인 능력 잘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더니 제게 바짝 다가와 속닥거리셨습니다. 내가 진작부터 형택이 집은 어떻게 넘겨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만. 화들짝 놀라는 저를 보고 대표님이 씩 웃으며 지나가셨습니다. 그 작게 한 말을 들은 모양인지 서서히 낯빛이 시퍼렇게 질려가는 전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런 놈을 보며 씩 웃어준 저는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 회사 들어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전 남편 놈 비리 자료를 긁어 모으는 거였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내쫓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아주 야금야금 많이도 헤쳐먹었더라고요. 거래처 쪽에서 뒷돈도 쏠쏠하게 받아먹고요. 그렇게 모은 백과사전만한 비리 자료를 신나게 사측에 넘겼습니다. 해고는 말할 것도 없고 사측에서 횡령으로 고소하기엔 충분한 자료였어요. 너 그래도 내가 너 지희 아빠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 이 낯짝 두꺼운 놈아. 우리 지희는 너 같은 압이 없어. 범죄자 주제에 감히 누굴 입에 올려? 정말 해고는 안 된다며 질질 짜며 추태 부리는 놈 뒤로 시원하게 욕도 한 바가지 해줬습니다. 동종업계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렸으니 사실상 호텔업계에서는 추방이고 다른 경력도 없으니 일용직 전전하며 귀한 아들 키우게 생겼네요. 다 자업자득이죠. 대표님과는 집안끼리 교류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곳간에 든 도둑놈 잡아줬다며 상여금까지 챙겨주셔서 친정엄마랑 우리 딸하고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일도 가정생활도 이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아 요즘은 정말 살만 납니다. 이만하면 속 시원한 복수가 된 것 같죠?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